했더니 중재할 사람이 없어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합당 문제요.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의총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비공개 최고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최종 의총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합당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은 시기가 안 맞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또 당이 분열되는 모습 하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데 공감대를 했기 때문에 6.3 지방선거 이전에는 안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공감대였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에는 안 한다. 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의총의 결과를 가지고 정청래 대표께서 그걸 수렴을 해서 저녁에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총에서 뭐 한 거의 다 한 70~80% 이상의 의원님들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합당 자체는 가야 될 방향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게 70~80%란 말씀이시죠? 네네. 합당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까? 뭐 그런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물줄기로는 합당이 맞는데 뭐 일부 의원은 뭐 그저 조국 혁신당의 가치와 우리 가치가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분 분들은 극소수였고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합당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시점이 절차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됐고 지금 마치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지는 가운데서 된다면은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시면은 적어도 지방선거 전엔 불가능해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최종 결론은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낼 것이고 그렇지만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분위기상 느꼈고요. 지도부의 어떤 입장이나 왜 뭐 이런 어떤 해명 이런 게 좀 나왔나요? 혹시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네네. 정청래 대표 의총 때 왜 합당 제의를 했는지 우리가 지선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때 시점이 그때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제기했다라고 배경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뭐 삼선, 다선 의원들 간담회를 다 하면서 그런 의견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해서 이런 원론적으로는 합당은 대부분 가는 방향인데 뭐 여러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고 다시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했었고요. 오늘 의총은 아주 차분히 아주 차분한 가운데서 각자의 의견들만 확인하고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센 발언 하던 분들 오늘 발언이 좀 있었습니까? 거의 뭐 다들 차분하게 그냥 얘기했고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힘이라고 봅니다. 아주 논쟁이 치열하더라도 실제 의총장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최고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은 또 그 목소리를 하나로 딱 가는 것이 민주주의고요. 그런 민주주의의 강점을 DNA를 가진 게 우리 민주당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 정청래 대표의 이 절차적 어떤 하자를 문제 삼던 분들 그분들은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달래졌습니까 보시기에 오늘? 뭐 감정적인 문제가 뭐 금방 달려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이것은 뭐 구정 연휴를 지나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재선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까? 재선에도 속해 재선 간담회 할 때도 대부분이 뭐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가운데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감정을 깔아앉히고 이성적으로 이것이 진짜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6.3 지방선거의 유불리점을 잘 따져서 하자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는 조국 혁신당하고 어떻게 연대합니까? 그것도 이제 일부 의견들은 있어요. 그 지방선거 연대 문제라든가 뭐 후보를 어떻게 할지 했지만 지금은 그걸 논의할 시점은 아니죠. 아니다. 조금 더 이제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정 연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또 지방선거가 가까이 되면은 조국 혁신당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 판단해서 서로 하지 않을까. 김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연대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안 내면 최선이겠죠. 근데 아마 내려고 할 텐데 아마 전에처럼 호남 지역에서는 내려고 할 것 같고 나머지는 후보를 안 내는 형식으로 예전에 해 왔었거든요. 그렇게 조국혁신당이 주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네. 아,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아마 호남에서는 후보를 낼 확률이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꼭 뭐 그렇게 얘기한 걸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 지금까지의 형태로 보면은 호남에서 왜 보궐선거에 계속 후보를 악착같이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를 지킬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합당 문제도 지역에 따라서 이 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달랐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선 치르고 나면요. 선거 승패에 따라 좀 그 부분은 단순화되네요. 합당에. 글쎄요, 그거는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그 후보를 냈는데 참패를 하고 후보가 당선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속화될 수 있지만은 또 조국혁신당이 많이 당선이 된다 하면은 또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총선 임박해서는 그렇고 총선 끝나면 저거 전당대 때문에요. 네, 그리고 대선 이후 대선을 앞두고도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따질 건 아니고요. 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우리 엄청난 논란과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른바 반청 뭐 그런 어떤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반청의 결집 움직임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은 다 친명이죠. 무슨 반청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성공을 위해서 뛰는 거죠. 친명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뭐 반청이니 친명이니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에 따르면 친명계 70여 명의 의원들이 의원 모임 결성했다. 뭐 사실상 반정청래 결집이다. 이런 분석도 하는 언론이 있어서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저도 거기에 가입을 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작 수사 또 검찰의 어떤 그런 정치 검찰들의 수사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공소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입니다. 근데 거기 모임 분들이 마침 공교롭게도 뭐 이렇다는 분석 같은데. 아니요.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의원들한테 보냈고 지금 이제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도 공소취소를 위해서 대국민 운동을 벌릴까 생각하던 참이었고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민운동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저는 국민청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차제에 이런 움직임들이 또 당내 다른 의원들에 의해서 있었고 이 해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전혀 그렇죠.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됐고 지금 사법부에서 재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엉터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적으로 이제 이건 사법개혁도 필요하고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구나 더 인식이 여긴 됐지 당내 컨센서스가 무슨 계파 상관없이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제의 왔을 때 공소취소 이거 해야 되는데 모임을 같이 하자. 그래서 그건 당연히 나는 지금 그 국민청원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던 참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엉뚱하게 뭐 친명 모임 70명이 모였다고 해서 저도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자,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그것도? 네, 그런 의총에서 뭐 그 얘기는 안 나왔었고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주 잘못됐죠. 진짜로 너무 부적절한 그거였고요. 지부에서 제가 봤을 땐 제대로 검증을 못한 이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사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이 불쾌했을 거라고 보고 저도 불쾌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이건 이제 검증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인사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딴 때보다는 좀 이례적으로 그 검증 과정이 좀 부실했다. 이런 일은 왜 발생했냐, 뭐 이런 어떤 것까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최고위원 제가 이성윤 최고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게 일어났냐? 그랬더니 한 6명을 면담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확신이 생겨서 이렇게 했다라고 전혀 정치적인 그런 거와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법률위원회도 있고 법사위도 있고 그쪽을 잘 아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걸려졌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좀 아쉬운 지점이고요. 이것은 진짜로 이성윤 최고는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여기에 또 우리 당원들도 엄청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참 아쉬운 지점이죠. 그거는 정리가 되나요? 그 어떤 그 지금 여쭤본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은? 일단은 그 갈등이라기보다 이것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했고요. 이성윤 최고위원도 사과했는데 조금 이성윤 의원이 사과 과정에서 또 해명 비슷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안짐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는데 이렇게 사과할 땐 그냥 제대로 이렇게 고려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네요. 사과도. 네네. 자, 재판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재판 걱정 없으십니까 혹시 내일 모레? 지금 19일 날 직위원 재판부. 저는 법정 최고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형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온 국민이 증인이고 증거고 내라는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역적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유지한 것도 역적죄에 대해서는 삼족을 멸할 정도로 의미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겠죠.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엔 다른 어떤 그 뭐 당위성은 그런데요. 네. 돌발적인 무슨 또 어떤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십니까 혹시? 좀 우려는 되죠.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려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그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직위원 재판부라 하더라도 그런 중대함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들 보면요.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역시 사법 카르텔 또 내란과 어떤 한 몸인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내란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부가 내란 정황이 있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다 한 몸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법 왜곡죄도 이제는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 컨센서스가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그렇게 갑니까? 법 왜곡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걸 지도부에 좀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이제는 법 왜곡죄도 가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죠. 자, 그 대정부 질문 얘기 좀 하나 여쭤보면요.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한테요. 군이 김정은 신기보자밖에 없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 출신으로서. 이것은 그 제명감입니다. 박충건 의원은 제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군을 완전히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모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50만 장병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엄동선안에 경계를 서고 혹한기 훈련을 할 텐데 훈련도 없고 뭐 기강도 없고 거기에다가 군이 김정은 신기 보좌를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망언 중에 망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군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군에 헌신했던 모든 그와 우리 국가를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박충건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 없다. 예. 제명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오늘 페이스북에도 예. 오기 전에 의견을 냈습니다. 예. 제명해야 된다라고. 당내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떤 당내 공감대가 있는 거 그쪽으로 갑니까? 그것도? 지금 당내는 아직은 얘기는 못 나눴고요. 사실 저는 이 분야에 가장 분노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39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데 누구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엄동설 안에 지켜낸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군이 어떻게 김정은 신기 보좌만 한다. 시키실 거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을 아침에 잡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박충근 의원은 제명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네. 심각한 발언 같습니다. 보면 이건 심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고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이런 발언을 한다면은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2차 특검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보시기에? 제대로 해야죠. 사실 내란 특검이나 3대 특검 갔었는데 지금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특검이 못 이루어져서 2차 특검에서는 종합특검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내란 특검 때 하도 안 돼서 예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 같은 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1인 시위까지 제가 7주를 했고 내란 특검에 제가 방문까지 해서 항의를 했었거든요. 왜 안 하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대법원에 내면은 판사들이 해주겠냐? 그 아니란 생각하지 마라. 체포영 그 압수수색 영장 안 나오면 당신들 지금 국민이 있다. 같이 싸워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아니란 자세로 하니까 아직도 내란의 주부렁 어느 정도 잡혀도 잔불이 여기저기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바람 한 번 불면은 다시 그 불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707 전 단장 같은 녀석들은 지금 거리를 할구하면서 내란할 때 행동대장이었던 녀석이 지금 내란이 정당하다 하고 지금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시간 다 되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하십니까? 출마 이미 했고요. 31개 시도 시군구를 다 한 번씩 다녔고 열심히 경기도지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가 제가 놓쳤었습니다. 선언도 했고 지금 한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